안녕하세요.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올꾸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미난 소싱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 전에 아마 공감을 많이들 하실 텐데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이 소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들 물어보세요. 도매매, 오너클랜, 도매국에서 하면 되나요? 좋은 위탁 공급처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저도 초보자 때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고요. 처음에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막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까지 아이템을 소싱하는지 제 생각의 연장선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기다리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발굴은 자 이제 시작 한다고 바로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내 머릿속이 24시간 동안 팔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주변을 살피고 사람을 살피고 아이템을 발굴하는 상태로 뇌를 최적화시켜야 합니다. 이게 기본값이에요. 자, 직장인들처럼 토요일, 일요일 딱 쉬자고 하고 시작! 한다고 우리가 쉴 수는 없습니다. 사업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쉴 새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제 뇌는 쉴 수가 없어요. 사실 전 이런 생각들이 재밌어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도 잠깐씩 얘기를 했지만 모든 제품을 소싱할 때 이 제품이 과연 소비자의 욕구와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저의 결핍과 욕구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아이템을 소싱하는지 어디까지 생각이 연장되는지 저의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현대인들이 대부분이 의자에서 생활을 많이 합니다. 저 또한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을 많이 하고요. 자, 그런데 저에게는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 겪었던 경험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또 대표님들한테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자극적이기도 하고요. 자, 들어가 볼게요. 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엉덩이에 종기가 나요. 치질, 치루 이런 게 아니고 엉덩이 안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종기가 나는데 이게 너무 오래 앉아있다 보면은 종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나와버리면 저는 앉아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올스톱. 그러니까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누워서 책 보던가 엎드려 있던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짓을 거의 일주일 정도를 해야 됩니다. 1주에서 한 2주 정도 관리 제대로 못하면은 한의과 가가지고 칼로 이렇게 째야 돼요. 종기를 고름을 짜내야 돼. 더러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1년에 한두 번 있는 경우라서 저만의 치료 노하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중에 제가 항외과에 가서 판매하는 치질 방석을 이용해요. 가끔씩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 있을 때 가끔씩 하려고 이제 찾아보면은 매번 사라져요. 너무 잊어버리는 게 잦죠. 왜냐? 1년에 한두 번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다 놓는지 막 계속 짱 박아 놓다 보면은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도 써야 되고 사무실에도 써야 되니까 두 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차 운전도 많이 하기 때문에 차에도 하나 깔아놔야 돼요. 진짜 한 3개까지도 필요한 상황인 거죠. 한 명이 쓰는데. 자, 이게 바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저의 결핍과 욕구를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당장 사지 않으면 생활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저는 당장 구매를 해야 합니다. 그 제품이 바로 이겁니다. 보이시나요? 별거 없죠? 이게 28,000원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너무나 만족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재구매를 하는 거고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인터넷에서 한 8,000원에서 한 3만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내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내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 내일 택배 아저씨 기다리느라고 일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항외과로 달려갑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근데 제가 달려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좀 본능적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진정한 결핍과 욕구구나. 나의 결핍을 채워줄 제품이 지금 저기 있구나. 당장 가서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 몸이 저절로 움직인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인간의 결핍과 욕구를 찾아내고 공감할 수 있어야지 진정 팔릴 만한 아이템을 소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결핍들과 욕구들이 있겠죠. 가면서 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나도 이렇게 심각한데 실제로 치질 같은 질병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간절할까. 참, 뭐 가늠이 안 돼요. 저 요 정도 가지고도 뭐 난리 피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병원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운터에 이제 구매하면서 이제 물어봐요, 제가. 혹시 이 제품 공급처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 너무 좋아서 저도 한번 알아보고 한번 판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명함을 이제 찾으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명함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죠. 그래서 사무실 들어와가지고 다시 공급처에 전화를 또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장인데 통화를 좀 했더니 본인들은 이제 항외과 병원에 이제 의약품을 납품하는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물건, 의료기기나 의료용품들을 판매하는 데가 아니라 그런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고, 그 제품은 뭐 그냥 병원 영업할 때 우리가 마진 없이 우리는 마진 안 갖고 병원에서 판매하시라고 이제 공급해드리는 거고, 뭐 영업의 일종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랑 뭐 식이섬유 제품, 그것도 병원에만 납품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품 좋은데 왜 판매를 더 해보실 생각이 없느냐 하고 제가 이제 설득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회사 대표님께서 고수하시는 방식이라고 해요. 절대 다른 병원 영업 라인 외에는 팔지 말아라. 그게 병원에게만 주는 어떤 뭐 메리트라고 할 수도 있나요? 사실 그게 메리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표님의 그 생각이 너무 확고하시다고 하니까 뭐 거기다 대고 제가 뭐 땡깡 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사실 통화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 제조사 공급사에서 소싱을 하는 거는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실패를 했다고 멈춰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생각이 멈춰버리신다고 하면은 아직 이 사업을 하실 마인드 세팅이 안 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마인드 세팅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서 어디까지 생각이 연장이 돼야 되는지 저의 사례를 보시고 한번 마인드 세팅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자, 들어와서 위탁 사이트들을 딱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공급가가 사실 좀 너무 비싸고 이 제품을 사입하거나 위탁한다고 해서 뭐 그럴싸할 만한 마진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한번 들어가 봅니다. 시장 조사를 들어갔고 그 내용은 제가 이 화면을 전환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저의 아이템 소싱하는 과정을 잘 들으셨나요? 이렇게까지 아이템을 소싱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장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오죽하면 그 엉덩이 항외과 가서 카운터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제품 소싱처를 알려달라고 제가 물어봤겠습니까? 일단은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들이대서 있으면 받고 없으면 마는 거지 뭐. 없으면 딴 데 가서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팔 수 있는 제품이 그거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사방팔방에 다 깔려 있는 게 제품이니까 그냥 들이대시는 거예요. 그냥 이 제품을 소싱하겠다고 하면은 계속 들이대셔야 돼요. 잠깐 예로 들자면은 제가 한 1년 전에부터 소싱하고 싶었던 제품이 있었는데 계속 그 기회가 안 닿았었어요. 안 닿다가 최근에 작년에 이제 하반기 때 어떻게 운이 좋게 통화가 돼가지고 다시 만났는데, 그때는 또 기회가 또 저한테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제품을 소싱할 수 있게 됐고, 지금 그 제품은 이제 모든 절차가 다 끝나서 지금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이번 주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뭐 당연히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으니까 판매는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판매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뭐 카페 바이럴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공동구매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상위 노출되기 전에 미리미리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 길어지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그렇게 어쨌든 이렇게까지 아이템을 소싱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셔야 하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제품이 사입이 가능한지, 내가 팔 수 있는 시장인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모니터 화면 전환하면서 제가 이 화면을 전환해서
그 체크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마진 구조를 기획하고 어떻게 상세 페이지 기획할지, 어떻게 마케팅을 할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소싱 하는데 어떻게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시장 조사를 좀 해봐야겠죠. 아까 했던 게 치질 방석이고 카테고리는 기능성 방석으로 들어가고 검색량은 한 8,900 정도 되고요. 뭐 경쟁률은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뭐 참고사항으로는 괜찮죠. 3.6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키워드량을 보면은 제 생각에는 한 7, 8월에 여름에가 아마 가장 피크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꾸준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뭐 꾸준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많이 키워드량이 많이 빠졌네요. 지금 12월인데 한 8,900이었고 여름에 한 10,000에서 11,000 정도, 그리고 작년 22년 1월 이때 겨울에도 많이 올라왔었네요, 키워드량이. 자, 그리고 21년 8월에 한번 피크 찍고 내려왔다가 겨울에 또 한번 피크를 찍었어요. 뭔가 규칙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뭐 10,000 정도 때 유지하는 거 보면은 괜찮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관 검색어를 또 보면은 치질 방석 외에도 기능성 방석이라고도 이제 키워드가 좀 있네요. 기능성 방석이죠, 이게. 검색량이 치질방석보다 높진 않은데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경쟁률은 나빠요. 경쟁률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산품 같은 경우는 특히나 허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기능성 방석으로 들어가고, 자, 키워드량 보면은 겨울에 좀 많이 빠지죠. 그리고 여름에 피크 치고요. 16,000에서 17,000 정도. 작년에도 여름에 좀 피크를 많이 치네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그 쿨매트 쿨방석이랑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치질 방석이랑 기능성 방석이 있고요. 지금 이 영상은 디테일한 키워드를 뭐 키워드를 막 뽑아내고 추출하는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좀 보면서 넘어갈게요. 이제 치질 방석 기능성 방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 치질 방석, 뭐 기능성 방석, 이거는 뭐 브랜드 같고요. 치질 시트도 있네요. 치질 시트랑 꼬리뼈 방석, 엉덩이 방석, 꼬리뼈 방석. 이것도 키워드 뭐 나쁘지 않네요. 2,000.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소형 키워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엉덩이 방석 있었죠. 이것도 기능성 방석으로 들어가고 한 2,000 정도 되고, 이것도 꾸준히 한 2,000 선에서 계속 있네요. 이 정도 키워드량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조사를 제대로 들어가 봐야 되니까 네이버 쇼핑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치질 방석을 쳐볼게요. 쭉 보시면은 뭐 광고 3개 있고요. 광고지만 39,000원이네요. 판매량이 꽤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시장 조사가 뭐 딱 하면 툭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노가다로 해서 하나씩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베네폼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만든 것 같아요. 직접 제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 3일 동안 90만원 정도 판매했고 6개월 동안 꽤 판매량이 꽤 있네요. 39,000원입니다. 39,000원. 단가가 이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제품을 한번 저장을 해 놓을게요. 사진으로 캡처를 해서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1등 하고 있는 아예 그냥 스토어 이름이 더 나은 치질이에요. 더 나은 치질 18,900원. 굉장히 싸게 팔죠. 3일간 한 160만원치 팔았고 뭐 한 6천만원치 팔았네요. 여기도 꽤 판매량이 괜찮아요. 이걸 하나씩 다 적어 볼게요. 여기도 캡처.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질 패밀리에요. 스토어 이름이 치질 패밀리. 여기는 이제 최저가 묶음으로 해버렸네. 판매량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한 2천만원 정도 팔았고, 여기도 쭉 보면은 상세 페이지에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따가 제가 한번 벤치마킹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900원 무료 배송이네요. 여기는 지금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 둘 셋 3등으로 올라와 있네요. 볼게요. 방문 수도 보면은 트래픽을 쏘고 있는 것 같진 않고 전체가 677인 거 보니까 정말 최근에 등록한 제품입니다. 여기도 판매량이 뭐 하루에 5개씩 팔리네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보시면은 뭐 17,000원짜리도 있고 뭐 45,000원짜리도 있고 9,900원짜리가 뭐 제일 많이 팔리는 것 같은데 제일 싸네요. 9,900원이.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저렴한 거 치고 그렇게 많이 팔리는 것 같진 않아요. 쭉 봐서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이거 제일 싼 거를 제외하고는 한 17,000원 선에서 많게는 4만원까지 되는 것 같아요. 밑에도 내려가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판매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나서 얘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가격에 파는지 역으로 추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사진을 제가 찍어 놓은 이유는 이제 1688 들어가서 가격대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뭐 만원 중후반대도 많이 팔리고 있고, 이렇게 38,000원짜리도 많이 팔리고 있어요. 어쨌든 가격대가 뭐가 평균이라고 할 만한 가격대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얘를 포장해서 브랜딩해서 판매를 하느냐 가 중요한 것 같은데, 애초에 이거는 브랜딩을 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들한테 뭔가 좀 브랜드가 심어주는 그런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뭐 브랜드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브랜드라고 뭐 크게 쉽게 말하면 네이밍이라고 하죠. 올구 치질 방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밍을 해놓고 마케팅을 하면 그게 이제 브랜드거든요. 브랜딩이고. 자, 이렇게 봤으면은 이제 1688 들어가서 한번 또 시장 조사를 해보죠. 이게 얼마의 원가가 판매가 되고 있는지. 아까 2등이 팔고 이 제품이랑 가장 유사한 것 같아요. 그죠? 구멍도 그렇고. 가격대들이 다양한데 55위안 정도 되네요. 가장 비슷한데 55위안 정도 되고, 55위안 곱하기 255 하면은 한 14,000원 정도 되겠죠. 여기에 택배비 3,000원 추가하면 한 17,000원 정도 되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얼마에 팔고 있느냐? 38,900원에 무료 배송 쓰고 있어요. 그럼 17,000원에 가져온다고 생각하면은 부가세 뺀 금액이 14,000원이니까 13,000원이라고 치고 택배비 한 3,000원 붙이고, 이 사람이 아마 38,900원이었죠. 자, 그러면은 13,000원짜리, 그러니까 14,000원짜리 갖고 와가지고 38,900원에 팔면은 19,000원이 남는 거예요. 한 50%, 마진율 50% 정도 남죠.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데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마진율이 높은 거를 좀 가져오면 좋겠어요. 사실 55위안인데 수량에 따라서 뭐 가격대가 달라지긴 할 건데, 이거는 사실 여러 군데 공장에 전화는 안 되겠죠. 잘 웬만하면 이제 구매 대행 하는데 껴가지고 그쪽에 문의를 하는 게 좀 수월하실 거예요. 아직 처음에 하시게 된다면은. 저도 그렇게 해서 한번 한 적이 있었고, 그쪽에서 수수료 좀 먹긴 하는데 차라리 그 수수료 주는 거를 인건비 쓴다고 생각하시면은 업무 하시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혼자 중국어 잘 모르는데 계속 번역해가지고 얘네랑 소통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는 한 마진 한 50% 정도 남기는데 수량을 더 가져가게 되면은 뭐 판매되는 거 보면서 처음에 마진율을 더 가져갈 수 있겠죠. 사실 이렇게 저렴한 것들 중에서도 퀄리티 좋거나 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모양들도 지금 국내에서 안 팔고 있는 모양으로 이제 비교 분석하셔가지고 가져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최대한 다른 걸로 그렇게 해서 가져온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1등하고 있는 얘네 같은 경우는 아예 방석을 대량으로 해서 그냥 판매를 하는 데인가 보네요. 여기 말고 여기가 좀 뭔가 있어 보이니까 썸네일도 지금 보면 노란색으로 좀 눈에 띄게 했죠. 그리고 여자 모델이 나와서 들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들고 있는 모습이 제품에 좀 더 신뢰성을 높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얘네가 상세 페이지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잠깐 팁 드리자면은 상세 페이지 만드실 때 이제 소구점을 잡을 때 여기 평점 낮은 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품들 쭉 보셔서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편한 점들을 다 수집하셔가지고 그거를 소구점으로 잡아서 우리 제품만의 장점으로 이제 승화시켜서 판매하는 방법도 있죠. 뭐 이제 최악입니다 뭐 이렇게 써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평점을 보면은 4.6에서 7 정도면은 나쁘진 않다고 봐요. 벤치마킹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영상 하나 들어갔죠. 그 다음에 당일 배송, 그 다음에 브랜드 리더상. 이건 사실 돈 주면 다 해주는 거라서 크게 뭐 의미는 없어요. 하면 뭐 나중에 돈 벌어서 하면 좋죠. 그 다음에 유사품 주의. 요거 뭐 그냥 특별한 그냥 눈속임이죠. 눈속임. 모자이크 처리해놓고 내 거가 진짜다, 다른 거랑 사지 마라, 정품이다, 중국에서 그냥 사왔지만 정품이다, 그 다음에 압도적인 평점으로 리뷰.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증거를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리뷰가 있고 평점이 이렇게 쌓였다. 사실 근데 처음 등록할 때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걸 굳이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나중에 좀 생기면 하면 되고, 이런 거 넣지 말고 그냥 리뷰를 이제 몇 개 쌓아 놓을 때 몇 개 쌓아 놓은 거를 캡처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상세 페이지에 녹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세 페이지를 등록하고 리뷰가 몇 개 쌓이면은 그걸로 여기 상세 페이지 안에 녹여가지고 이제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진짜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인스타그램 이 프레임을 씌워서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다 그냥 작업
하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캔바나 미리 캔버스나 뭐 포토스케이프로 다 가능한 거고, 이것도 진심 어린 사용 후기도 그냥 다 지어낸 글 이렇게 해서 사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어내시면 되고, 움짤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가 된다. 그 다음에 요거 제품 모델을 써가지고 뭐 본인이 됐든 모델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GIF를 만드는, 이거 괜찮네요. 이 모습 이거 만드는 거 괜찮네. 그 다음에 100% 환불 제도. 이 100% 환불 제도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이게 사람들이 구매하는데, 구매 전환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반품이 들어오기는 해요. 근데 반품 무서워서 판매 못한다고 하면은 이거 장사를 아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100% 환불 제도를 딱 과감하게 넣으시고, 제품이 일단 좋아야죠. 너무 안 좋으면은, 반품률이 너무 높으면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제품이 좋아야 돼요. 상세 페이지로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제품이 좋아야지 다른 것들이 다 먹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브랜드는 이러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 자, 딱 7일만 기간 한정으로 이벤트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죠.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 만드셔서, 이거 뭐 미리 캔버스나 캔바 망고보드 가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1월 2일부터 1월 8일까지 해놓고, 지금 1월 4일이거든요. 1월 9일 되면은 또 바꾸는 거야. 1월 9일부터 뭐 1월 15일까지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바꿔주는 게 귀찮다 그러면 그냥 뭐 이번 달 말까지 몇 100대 한정 이런 식으로 좀 적어 놓으셔도 괜찮죠. 그래서 뭐 즉시 할인해 준다고 하는 거고, 이벤트로 이제 마사지 땅콩볼 무료 중정, 이거 중국에서 뭐 갖고 오면 얼마 안 하겠죠. 이런 거 하나 주면 또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고품질 마사지건, 이거는 베스트 구매평 당첨 시 무료 증정, 포토 구매평 작성 시 스타벅스 쿠폰 증정, 사은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구매평 기회 모두 무료로 받아가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 어떤 결핍, 그 욕구들을 이제 건드려 주는 거죠. 사실 이게 맨 위에 와도 괜찮아요. 이게 맨 위에 와도 괜찮고, 뭐 앞에 그냥 뭐 브랜드에 대한 설명이랑 이벤트 나오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세 페이지가 들어가도 괜찮죠. 구부정하게 앉아 있지 않나요? 뒤로 다리 꼬고, 이제 지금 너네들의 그 지금 문제점을 내가 찝어주는 거야. 대부분 너네 이렇게 앉아 있지 않냐. 그리고 바르가 않는 정보를 또 줘야 되는 거야. 왜 그러면 바르게 앉아야 되는지, 이런 사진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나왔죠. 너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근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능사 방석이 굉장히 많은데 왜 우리 닥터 포그미를 사야 되는지를 이제부터 설득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장점, 3D 굴곡 설계. 움짤, 특징 하나에 움짤 하나씩 들어가는 거는 필수입니다. 두 번째, 다리 꼬움 방지. 뭐 이렇게 한다고 뭐 다리가 안 꼬아지나요? 다 꼬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특징을 말해 주는 거예요. 사기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다리 꼬이는 거를 어쨌든 방지해 주는 건 맞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어느 순간 나도 다리를 꼬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회음부 보호 공기 순환, 뭐 이렇게 뭐 그래요. 네. 그 다음에 타사 제품이랑 비교하는 사진. 이거 그냥 이제 다 파는 거죠, 아무나. 이것도 뭐 만들기 나름인 거고. 그 다음에 5번째, 아까 나왔던 것도 또 이제 특징으로 또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각인시켜주고, 에어머시라고 합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상세 페이지가 가독성이 이렇게 잘 만들었고, 글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딱 하나씩만 딱. 그러니까 카피라이팅도 참 중요해요. 이 업을 하다 보면은 뭔가 후킹할 수 있는 그런 어휘나 단어들이 좀 필요하고, 세탁도 가능하다, 우리는 라돈도 없다, 실제로 이 측정기를 통해서 보여주면은 좀 더 신뢰성이 가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시험 성적표까지 받았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허리 아프신 분, 앉을 때 불편하신 분, 이거 장시간 뭐 얼마 안 돼 집중력이 떨어지신 분. 사실 이게 방석이랑 집중력이랑은 상관없는데 그냥 집어 넣는 거예요. 웬만하면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는 거죠. 사기치는 건 아니니까. 세탁 방법도 친절하게 설명해줬고, 그 다음에 제품의 스펙, 그 다음에 이 메모리 폼을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라. 나중에 반품할 때 이런 거 갖고 반품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배송 뭐 이렇게 쭉 하고, 이벤트 한 번 더 얘기해주고, 왜냐면은 읽다 보면 이벤트를 까먹어요. 그래서 가격 한 번 더 얘기해주고, 지금 사라, 행사 많이 준다, 상품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었네요. 이런 식으로 쭉 보면서 그 구간마다 어떠한 컨셉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 적어 놓으시고 엑셀에다가, 다음에 내가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하면 되고,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똑같이 문구도 똑같이 그냥 하시고, 이런 거는 뭐 똑같이 할 수 없지만 이런 것도 똑같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뭐 이게 저작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대로 베껴 쓰는 건 아니니까, 색깔 바꾸고 텍스트 조금 바꿔주면 되니까. 이게 뭐 이런 글자들이 저작권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너무 완전 똑같이 하면은 조금 그렇죠. 그거는 이제 예의가 아니니까 똑같이 하되 나만의 생각을 넣어줘야 되죠. 그래야 연습이 되고, 나중에 또 다른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내 실력으로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결론은 뭐냐면은, 일상
에서 또 아이템 소싱 아이디어가 나온다. 이걸 계속 역추적해서 조사해 보면 연습이 되고 실력이 됩니다. 뭐 비록 이걸 했을 때 결국에 내가 안 하겠다고 해도 돼요. 안 하면 되지만 그 과정을 내가 실제로 직접 해보면은 나중에 내가 실제 하고 싶은 아이템이 생겼을 때 뭔가 결단력,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키워드의 1등에서 3등 정도 상세 페이지를 보고 아 나도 사고 싶을 정도의 상패다 하면 그걸 그냥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초보자는 자꾸 생각을 넣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따라 하시면 돼요. 그게 팔리는 상세 페이지니까. 그러다 나중에 내 실력이 쌓이면은 덧붙이시면 되겠죠. 이렇게 소싱부터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고 훔치는 것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좀 영상이 길었는데 잠깐만요. 자, 이렇게까지 소싱을 하고 또 어디까지 연장이 되냐면은 이 제품 하나 딱 봤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잘 팔고 있잖아요. 그럼 얘 메인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봐서 전체 상품을 한번 봐봐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2개밖에 안 팔고 있긴 하네요. 쿨매트, 아까 얘기했던 쿨매트 얘기했죠. 쿨매트를 팔아도 되고, 더 나은 치질 같은 경우는 눌렀을 때 보면은 다른 것들도 팔죠. 다른 모양도 팔고, 뭐 이제 낮잠 베개도 파네요. 등 쿠션, 이 등 쿠션도 이제 키워드 괜찮아요. 그러니까 치질 방석, 등 쿠션, 뭐 낮잠 베개, 이게 다 비슷한 카테고리잖아요. 이걸 묶어가지고 함께 구매하면 좋은 상품으로 해서 객단가를 높여도 괜찮겠죠. 뭐 차량용 목 쿠션, 이 사람은 완전 쿠션 전문가네. 이렇게 해서 잘 팔고 있는 몰에 또 다른 잘 팔고 있는 거를 계속해서 파도 타기 하면서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 돼야 나중에 내가 진짜 제품을 소싱할 때 성공할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겁니다. 잘 팔리는 스토어의 전체 상품에서 누적 판매 순으로 보고 잘 팔리는 상품을 다시 시장 조사 해본다. 키워드를 분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위탁 판매처를 찾아보던가, 단가가 낮다고 하면은 뭐 사입해서 판매하셔도 되죠. 그리고 사입해서 뭐 B2B로 해도 돼요. 도매매나 모노클랜 뭐 이런 데 올려가지고 판매자들에게 공급하는 공급처가 돼도 좋죠. 나는 조금 마진 좀 덜 먹고 좋은 가격에 좀 공급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찾다 보면은 이런 제품도 팔리는구나, 내가 모르는 제품들도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제품 보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초보 때는 특히 시간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을 많이 쓰셔야 돼요. 하루 종일 그 생각뿐이어야 돼요. 계속 일상 자체가 어떻게든 아이템을 찾아내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요. 핸드폰 보면서 그냥 계속 연계하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켜서 막 밤 늦게도 막 키워드 찾아보고, 그런 키워드들을 다 수집해놓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본인의 실력들이 다 늘어나니까 꾸준히만 하시면 돼요. 꾸준히. 대신에 올바른 방향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엄한 데 가서 막 이상한 거 보고 하지 마시고, 제 영상 또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제품 보는 눈이 생길 거예요. 할 게 많습니다. 소싱, 상패 기획, 내용 만들기, 마케팅, 배송, 판매, 배송, CS, 정말 할 게 많으니까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유익하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래 이제 오픈 채팅방이나 카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제가 가끔씩 드리는 뭐 실제 경험담들도 제가 뿌리니까 그거 보시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구나,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눈팅이라도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